보세요. 환지 등기, 등기의 촉탁이나 신청이 나오죠.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14일 내에 등기 촉탁 신청이고요. 나중에 공부할 정비법에서는요, 지체 없이예요. 여기는 14일 내,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촉탁 신청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다른 등기 제한,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다른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 마스크에 먼지가 많아요. 숨을 쉬면은 죽겠어 때문에. 내가 그 8월 초에 2차를 맞거든요. 8월 초에 2차 맞고 나면 난 마스크 이제 벗어도 돼. 8월 초에 2차 맞으면. 요즘에는 이거 숨이 차고 어지럽고 이 먼지도 많고 이 마스크 요즘 다 중국에서 만들죠 이거. 자, 그래서 등기 신청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기간 안에 등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요. 뒤에서 공부할 정비법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등기가 금지됩니다. 자, 우리 청산금의 징수교부. 청산금은요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징수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는 게 교부죠. 그렇죠? 자, 결정 시기.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야 된다.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줄 때 청산금을 결정하고요.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자,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환지 부지정했어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청산금 줄 때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징수 교부 시기.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를 해야 되고요.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현재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있다고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환지 처분 공고 후에 청산금을 받아가시래요. 언제 환지 처분하시냐? 20년 후에. 그 안 돼요, 그렇죠?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때 청산금을 교부할 때 그 위에 있는 거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줄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고. 자, 징수 교부 방법.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청산금을 갖다가 징수 당할 수도 있고 교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원래 환지를 100평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환지를 110평을 받은 거예요. 10평 더 받았잖아요. 이때는 민법상 부당이득을 취한 거예요. 10평을 돈으로 계산해서요. 청산금을 징수당하게 돼요. 근데 내가 100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환지를 90평 받았다. 10평을 덜 받은 거죠. 민법상 손실을 본 거예요. 이때는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청산금을 교부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청산금은 교부받을 수도 있고 징수당할 수도 있다. 이때 강제징수라는 말이 나와요.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요.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국세 체납 처분,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예가 바로 강제 징수예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LH 공사라든가 건설회사 같은 이런 시행자, 우리나라 법은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강제 징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요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요때는 위탁 수수료, 징수한 금액의 4%를 줘야 돼. 징수한 금액의 4%니까 능력급이네 이거. 징수를 많이 할수록 많이 받네, 그렇죠? 4%를 지급해야 되고요. 공탁,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했을 때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민법 시간에 공탁 배우셨죠?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러죠? 배웠죠? 예. 자, 청산금의 소멸시효 5년이다.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 자, 감가보상금은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주어예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지가총액보다 지가총액이 오히려 감소했다. 그랬을 때는 그 차액을 종전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죠. 야, 나라에서 함부로 돈 준다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급하여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해방 이후로 지급한 적이 없다. 해방 이후로. 왜? 도시개발 사업했는데 지가총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없었거든. 예, 그럴 리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약속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 중에 수석 합격자가 나오면은 박 선생은 밥을 싸야 한다. 예, 나 동의한다고요. 예, 예, 예. 수석 합격할 만한 사람이 없어. 예, 예,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수석 합격할 만한 사람들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야, 저 사람은 진짜 운만 따르면 수학하겠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세상에 감동받아, 감동받아. 예. 그리고 섬찟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왜 중개사 공부를 하십니까? 그냥 가서 당신은 그냥 변호사 시험이나 그 로스쿨이나 들어가고 예? 사무실 그런 분이 계셔요. 예. 근데 특징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수석으로 붙으신 분 중에서 사업을 잘하신 분은 없었어, 내 보니까. 예, 우리 중에 만약에 한 90점 넘어 붙은 분이 있죠. 개업식이 거의 다 폐업식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항상 그래요. 예. 그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진짜 나라가 하늘이 공평한 것 같아. 공부 머리는 줬는데 이 실무 머리를 안 준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은요, 일 잘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 또 섭외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든지 해야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지금까지 그 중개사 시험 붙어가지고 실무에서 성공 못하신 분들의 전직을 보면은요, 교육공무원이 1위야. 교육공무원 출신. 예. 교감 교장 선생님 출신 있잖아요. 고객이 오면은 훈계부터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군인 출신, 그 다음에 은행원 출신. 예. 왜 웃어 심하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대개 개업하면 잘 안 돼.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사회 적응 훈련을 받아야 돼. 부동산 적응 훈련. 그래서 실장으로 들어가서 청소부터 하면서 한 1년 정도 부동산 적응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잘해요. 근데 자기가 바로 간판 달잖아요. 그러면은 개업식이 폐업식 때.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런 분들이 개업한다 그러면 좀 말려요. 제발 실장으로 한 1년 정도라도 경험 쌓으신데 마시고, 그 굳이 하겠다 그러면 제가요 간판을 느슨하게 달라 그래요. 뛰기 힘들고 나중에 사무실 그 집기도 렌트하라 그래. 처분하기 힘들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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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1년 정도 이제 경험을 쌓고 하시면 그러면 잘해요. 예. 그래서 엊그저께 2003년도에 저한테 배워 합격하신 분이 의정부 양주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계셔요. 그분이 제 페이스북 친구야. 제가 그 살 뺀 인증 사진을 올려놨거든. 거기다 살 뺀 인증 사진을. 거기다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이 반에서 1등 하시는 분이에요. 400명 중에 1등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2003년도에.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개업을 바로 못했어요. 주변에 다 말려가지고 넌 안 된다 너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장을 이렇게 하시다가 개업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장수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성공하시는 분 나오는데 좀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실무에 강한 사람인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실무에 강한 거다. 예. 그래서 특히 공법 성적이 한 뭐 40점 언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분들이 사실 실무에서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니까요. 예. 저기 감가보상금은 그래서 요 지문 한 개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고요. 더 이상 깊이 있게 뭐 또 찾아서 보시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권리 의무의 조정.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두 군데서 나와요. 이 권리 의무의 조정은요. 권리 의무의 조정이라는 것은요. 환지 처분에도 나오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에서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환지 처분에 규정해 놓고 환지 예정지 지정에 준용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서 나와요. 그러면 권리 의무의 조정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우리 환지 처분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지를 받아요. 그러면요 종전 토지에 있던 임차권자 등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환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환지로 따라가서 봤더니 종전 토지보다 환지가 가치가 떨어져 땅의 가치가. 이럴 때는 임차권자 등이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종전 토지보다 땅의 가치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요 임차권자 등에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서로 상대방한테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임대료 증감 청구에 응하기 싫을 때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로 인해서 만약에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요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요와 같은 청구는요 다 며칠 내에 되냐면 60일 내에 해야 돼요. 내에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환지 방식은 계속 60일 나오죠. 아까 30일짜리 하나 있었다 그랬죠. 날짜를 정해서 그렇죠? 날짜를 정해서 30일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권리 의무의 조정이고요. 그러면 종전 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이사 갈 때도 똑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지 처분에 규정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다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권리 포기, 점 찍고 계약 해지 하나 써놓고 권리 포기, 점 찍고 계약 해지. 그다음에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에 손실이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청구 제한을 보세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요. 임대료, 지료, 그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고 권리 포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이때 이 60일은 우리는 해석상 제척 기간이라 그래요. 예, 제척 기간. 여러분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 배웠죠? 예. 내용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대답만 잘해요. 예? 내용 안 물어볼 테니까. 그다음 이제 도시 개발 채권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일단 도시 개발 채권에서는요. 첫 번째 함정이 시행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행자 X 그래야 돼요. 도시 개발 채권은 일단 개발 채권은 절대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노래를 불러요. 예? 노래를 불러. 도시개발 채권은 절대 시행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갔더니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할 수 있다. X. 선생님 시행자 X라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자라는 글자가 안 나왔다고 헷갈린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라고요. 그래서 시행자는 절대 발행할 수 없어요. 자, 발행권자는 법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령을 찾아보면은 그 지자체장은 특히 시도지사라고 돼 있어요. 기출 문제는 도시개발 채권을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시도지사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X야. 문장은 부드럽지만 X죠. 그럼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어디서 나왔나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어디서 나왔어요? 매수 청구권.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운 거는 기억나죠? 배운 거 딱 뭐, 그렇지? 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내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내 실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때 매수 대금 지급의 원칙은 현금. 예외적으로 매수 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때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요. 이 경우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사무는요. 이걸 우리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 그래요. 이걸 지자체 고유 사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사무는요 하나가 더 있어요. 국가 위임 사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는 크게 두 가지예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있고 지자체의 고유 사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하고 지자체 고유 사무도 하는데 지자체 고유 사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조례라는 말이 나와. 지자체의 고유 사무는 구체적인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요. 조례. 그래서 이때 보시니까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 나오는 순간 이것은 지자체 고유 사무구나. 그러면 지자체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감독을 받아요. 감독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 받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멸시효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너무나 많이 나왔다 시험에.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영자라는 아줌마 친구 중에 이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자가 이자 부를 때 이자 2년 이렇게 불러. 이자 2년. 예. 그래서 또 이제 뭐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을 갖다가 비하한다 막 그러는데 시험지를 받아 보면은요 3년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자 2년에서 맞춰줘야 돼. 예. 그래서 5년하고 2년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맞출 것처럼 보이지만요.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1년짜리 2년, 3년, 5년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시험장 가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공법은 5개 지문이 40문제잖아요. 200개 지문 중에서
기간이 수십 개가 나와요. 기간이. 근데 이 기간이 옳은 수도 있고 틀린 지문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갖다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기간을 따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한번 정리를 해서 기간도 다 외워야 돼요. 예, 기간. 몇 년, 몇 년, 그죠? 원금 5년, 이자 2년. 예. 발행 방법을 보시면요.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왜? 지자체 고유 사무니까.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요. 뭘로 정해요?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또 뭘로 정해요? 조례로 정한다. 자, 상환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2년에서 5년으로 내긴다. 2년에서 5년. 왜 어디선가 2년에서 5년 들어봤지? 예?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예. 그 다음에 4번 사무 취급 기간 보세요. 이게 한국 예탁 결제원 나오고요. 한국 예탁 결제원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어떤 뉴스에 나와요? 시내 직장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자. 자,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사람.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1호부터 4호가 누구예요? 공공시행자야.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야, 그러면 공사 도급을 갖다가 건설회사가 그냥 받는 게 아니었네.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지만 공사 도급을 받았어요. 수용 방식에서요. 예. 2번 위 1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누구야? 민간 시행자. 야, 건설회사 같은 민간 시행자가 그냥 민간 시행자 된 게 아니었다는 거네.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됐어요. 3번 국토계획법 56조 1항이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야,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 매립 허가 받은 사람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었네.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도시개발법에다 써놓은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안 써놓고요. 그래서 시험에서요, 이 매입 의무자가 한 번 나왔다가 다 맡겨줬어요. 예,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교수님 한 문제가 부족해요. 다 맡겨줄 만한 문제를 찾아주세요. 다른 법에서는 오류가 별로 없는데 공법은 하도 많이 개정이 되고 보니까 오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문제지 40문제를 놓고 한 3일간 수십 번 읽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막 그래요. 화요일쯤 되면은 왜 빨리 이의 신청할 만한 거 안 올려주냐 그러는데 10명의 교수님이 40문제를 대학 교수 10명이 오류 없애려고 머리를 짜내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오류를 찾아내려고 그러면요. 얼만큼 연구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목요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한 목요일 정도가 되면은 제 친구 중에 이제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요. 자기가 100일 기도를 드리면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노력을 하면은. 예. 자, 그래서 그때 옳은 거 찾기였거든요. 옳은 거 찾기가 뭐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게 옳은 지문 나왔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 이거요. 이걸 옳은 지문 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의 신청 자료를 만들었어요. 현재 법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그럼 우리 도시개발법에 또 개발행위 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라고 써야 되는데 앞에 법 이름을 안 쓰고 개발행위 허가라고 쓴 것은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 오류라고 내가 억지로 트집을 잡았어요. 이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교수님께서 조문 하나를 찾아내면 이게 틀린 거야. 내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조문 하나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통과됐어요. 그래서 다 맡겨줬어요. 예. 조문 하나가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사항이 있어.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거라고. 예. 그래서 그걸 제발 좀 확인 안 하기를 바랐는데 확인 안 하시고 다 맡겨줬어요. 그때 이제 합격하신 분이 그 학원에 몇 명 있었거든요. 예, 전 배우신 분들.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제 기본서를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의 이제 환지 방식을 한번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요약집에 나온 걸 다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약집에 저와 같이 읽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기본서의 밑줄 친 부분들인데 이것을 갖다 문장으로 읽어놔야지만 이제 문제 지문을 풀 수가 있어요. 자, 293페이지를 펴보세요. 기본서 293페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환지 계획 등에서 환지 계획 작성이라고 나오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해서 쫙 넘기면은 박스에 환지 계획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왜? 환지 계획 내용은요. 작년 31회 시험까지 딱 2번 나왔어. 31회 시험을 보는데 2번 나왔다고. 근데 2번 나왔는데 틀린 사람은 없어. 왜? 환지 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제가 미리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약집에다가 환지 계획 내용은 그냥 기본서에서 한번 눈으로 보고 이거 절대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 계획의 내용을 외울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근데 31회 시험까지 2번 나왔던 것을 절대 외운다는 것은 비경제적이거든. 예. 그러면 요 환지 계획 내용에 나오지 않는 거, 계획의 내용에 나오지 않는 거, 환지 예정지 지정, 예정지 지정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 내용이 안 나와. 이거는 왜 안 나오는가? 이거는 임의적 처분이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임의적 처분, 임의적 처분이라서 왜 임의적 처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였잖아요. 할 수 있다. 임의적 처분이라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지 처분, 환지 처분도 내용이 안 나와. 왜? 이거는 결과기 때문에 그래. 결과라서. 환지 계획대로 했을 때 결과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환지 처분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 계획에는 합격이라는 말을 못 써요. 공부 계획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합격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는 계획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환지 처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환지 처분이 있을 때 필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들 있죠. 환지 처분이 있으면은 필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 청산금이라는 거 있죠. 청산금과 관련되는 거 역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환지 처분이 있으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청산금이다. 그래서 청산금도 환지 계획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문제를 맞히는 거 혹시나 나오면은요. 예. 그래서 31회 시험까지 2번 나왔던 것을 이런 것들까지 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기본서를 다 달달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개사 합격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돼. 한 10년 정도 장기 계획. 예.
빨리 붙어야 되거든. 그다음 우리 가로 이번에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 있었죠?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는 봤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환지 부지정 나왔었죠? 다 있어요. 요약집에. 가로 4번, 가로 5번, 가로 6번 다 있고 요약집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입체 환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더 자세한 것은 나오질 않았어요. 공공시설 용지도 설명드렸고 채비지 다 설명드렸고, 자 이제 골치 아픈 게 299페이지에 토지 부담률이에요. 이거는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나와요. 도시개발법도 아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도 아닌 시행 규칙이고, 토지 부담률은요 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정도 언급이 돼요. 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요 토지 부담률. 그러면 100평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60평을 돌려받았어요. 환지로. 그러면 토지 부담률이 몇 퍼센트야? 40%야. 이게 바로 토지 부담률. 내가 뺏기는 토지 비율이 토지 부담률이에요. 그러니까 100평 갖고 있다가 돌려받은 60평이면요. 토지 부담률은 40%야 그냥. 예. 그래서 이 토지 부담률은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때 우리가 이걸 풀어볼 거예요. 문제 풀 때요.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지 마시고 토지 부담률의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 풀 때 보실 거고요.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 아까 요약집에 다 나왔고요. 그다음 환지 계획 인가를 보시면 아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지정권자 아니라 그랬죠?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되는데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고, 단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지 않는다. 경미한 사항 변경. 그러면 경미한 사항 변경이 1번부터 5번까지 기본서에 나오는데 이걸 또 외운다는 것은요. 이거는 문제 있어요. 이러면 공부량이 한없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때 하나 정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경미한 사항 변경을 갖다가 시험에 내시는 분은요. 종전의 출제위원은 1번을 냈어요. 종전 토지의 하필이나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토지의 하필이나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 근데 왜 이게 경미합니까? 면적은 안 바뀌잖아. 그렇죠? 면적 그대로잖아. 하필이나 분필한다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새롭게 출제위원 되시는 분들께서 내는 게 4번이에요. 4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 금전 청산은 경미한 사항 변경이래. 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은 경미하다. 이걸 왜 경미하다 그랬냐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경미한 것이 아니면은, 자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가 1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환지 안 받고요. 저 청산금 주세요. 이 사람은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환지 계획 인가 새로 받아야 돼. 절차 새로 해야 돼. 그래서 겨우 끝마쳤어. 1년 걸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저도 청산금이요. 그러면 계속 인가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 변경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주로 1번이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1번을 냈는데요. 요즘에는 4번이 사례가 꽤 있다고. 그래서 이제 4번까지 해놓고, 그러면 요약집에다가 1번하고 4번만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죠? 경미한 사항 변경. 예.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대한 절차는 다 나오고 환지 예정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관련 판례 있죠. 이건 워낙 유명한 판례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환지 계획 내용에 의하지 않거나 환지 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지 처분 효력은 무효다. 예. 이런 거예요. 환지 계획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는 환지를 줄 수 있다고 이름 써놓은 적이 없어. 그런데 환지 처분할 때 홍길동한테 환지 준 거야.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예. 환지 계획이 없는 사항이거든. 예.
환지 예정지 지정은 아까 요약집에 있는 거 다 봤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고, 예. 거기 무슨 뭐 가로 4번에 환지영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이런 거 시험에 언급된 적 없고요. 장애물의 이전 제거 넘겨주시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전 통지, 보상금 공탁 등등 이거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토지 관리 등 해가지고 사용 수익자 없는 토지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때는 시행자가 관리한다. 예, 등 넘겨주시고, 환지 처분 307페이지. 그래서 환지 처분 절차 공부 다 했죠? 환지 처분의 효과, 환지 등기 다 나왔고, 청산금 징수 교부, 그 다음에 감가 보상금 다 공부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의무의 조정도 나왔고, 자 313페이지 보세요. 준공 검사 등이라고 나오죠. 준공 검사. 그럼 우리 준공 검사는 뭐예요? 공사를 잘했는가 확인해 보는 게 준공 검사잖아요. 예, 준공 검사에서는 뒤로 넘겨서 314페이지 가로 5번 314페이지 가로 5번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딱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원래 준공 검사 받고 조성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준공 검사 전, 준공 검사는 뭐예요? 지정권자지가 시행자가 아니란 얘기지.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던 건 뭐야? 지정권자지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검사 안 받죠.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돼요.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자 가로 채비지는 제외. 야 겨우 이해했는데 채비지 제외라고 나오네. 그럼 뭐예요? 채비지는요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공고 전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비지는요. 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사용 허가 보세요. 조성 토지 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용 허가, 그렇죠? 예.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예. 사용 허가 신청서에서 그 허가 기준 등이 쭉 나오죠. 예. 그런 것들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3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30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소유권 취득식이 나오죠. 채비지 보류제 소유권 취득식이 나오죠. 소유권 취득식이. 그래서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시행자가. 예. 그 다음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만부터가 우리 요약집에서 빠졌어요. 이건 내가 뺀 게 아니라 이게 잘못해서 오류가 생겨서 삭제돼 버렸어요. 이거 한 써놔야 돼.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요약집에다 써놔야 돼요. 요약집 몇 페이지 써놔야 되나? 요약집 5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다 써놔야 돼. 예. 이거는 삭제할 게 아닌데 이게 요약집 만들 때 이게 빠졌어요. 예.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써놓으세요. 지금요.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써놓으십시오. 예. 그러면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요. 아까 우리 채비지는요. 채비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을 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채비지를 돈 주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규정을 안 해놓고 원칙대로 하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채비지가 안 팔려요. 내가 채비지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돈 주고 샀어. 네가 돈 주고 샀지만 소유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그날이 언젠데요? 20년 후에. 채비지 안 팔린다고. 그래서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했을 때,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했을 때라 그랬어. 근데 민원인이 종료가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마친 대로 해서 이 사람 인생을 마치게 만들어야 돼. 세상에 종료라는 말이 어렵다고. 또 이 민원을 또 받아주는 건 또 뭐야?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종료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였거든. 예. 거기까지 또 체크를 하셨고 뒤로 넘겨주세요. 그다음 거기 이제 317페이지 비용 부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비용 부담은요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이것까지 공부하면 여러분 다 쓰러질 거거든. 쓰러진다고 실제로. 예. 그렇지만 문제의 집에는 요거 문제 한 문제 있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원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무슨 각종 뭐 시설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틀리라고 냈던 한 문제가 밑에 가로 2번이었어요. 설치 비용의 부담.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뭐 보고 싶은 사람 보시되 또 내기는 힘들 거예요. 뭐 지중선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작정하고 냈어요. 틀리라고 합격자 수 줄이려고. 요거 하나 틀린 사람은 도시개발법에 5문제 맞췄거든요. 자 뒤로 다 넘겨주시고 보칙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뭐 맞히기는 힘들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으니까요. 넘겨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겠습니다. 예.